안녕하세요. 저는 작사가 JQ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작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사 혹은 작사가란 무엇인가? 작사는 말 그대로 멜로디에 이야기를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멜로디가 마치 사람의 몸이라면 그 몸에 맞는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사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티스트적인 성향. 네. 그리고 작사를 하려면 작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작사는 상문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글이 아니고 귀로 듣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 방법이 필요한데요. 작사가가 작사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데모곡을 듣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데모곡은 무엇이냐? 바로 프로듀서 혹은 작곡가분들이 가수에게 곡을 전달할 때 곡을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사가들은 이 가이드를 듣고 가이드에 맞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트랙과 멜로디. 트랙은 트랙 메이커 분들이 만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반주가 바로 트랙이고요. 그 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곡의 분위기, 이 곡의 방향성 등을 알 수가 있고, 다음은 멜로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탑라이너 분들이 만드는 이 멜로디에 딱 맞는, 그 멜로디의 음절에 맞는 글을 쓰는 게 바로 작사고, 그거를 가장 핏하게,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입착붙, 입에 착 붙는 글을 쓰는 게 바로 좋은 작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모곡은 나름의 어떤 구성이 있습니다. 이 구성을 이해해야 그 구성에 맞는 글을 쓸 수가 있고, 그 구성에 착 붙는 글을 썼을 때 좋은 작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곡의 구성. 노래를 만들려면 이 구성에 꼭 맞춰야 된다, 뭐 그런 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작사를 해 나가야 될 이 K-팝은 귀로만 듣는 음악이 아니죠. 눈으로도 보고 즐기는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퍼포먼스에 용이한 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K-팝의 한 70-80% 정도가 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K-팝 곡들은 인트로로 시작을 합니다. 곡의 시작이죠. 여기서 우리 작사가가 할 일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가수나 혹은 프로듀서 분들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나옵니다. 뭐 Shine is back, JYP, 혹은 뭐 Blackpink, In Your Area, 뭐 이런 시그니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게임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성, 바로 벌스에서부터 시작된다. 곡의 시작이에요. 곡의 포문을 여는, 짠 하고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귀를 사로잡지 못하면 사실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도 중요합니다. 이 벌스의 중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상황 설명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거는 이 곡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설명을 해줘도 되고, 혹은 이 주인공의 감정을 설명을 해줘도 되고, 혹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을 해줘도 되고, 혹은 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되고, 어쨌든 이 상황 설명이 적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이 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제작자분들 혹은 프로듀서분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에요. 곡의 주인공이고, 곡의 주제이고, 곡의 심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저 이런 노래 좋아해요. 그럼 한번 불러보실래요? 했을 때 10중 8구는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곡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또 이 곡에 나오는 메인 가사가 주로 노래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코러스는요, 한국말로 뭐 후렴구라고도 부르고요.
힙합을 하시는 분들은 훅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왜 훅이냐? 후크 성장할 때 훅이에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탁 찍어 귀에 탁 꽂히는 가장 강렬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뻔한 단어, 남들이 많이 했던 단어들보다는 좀 더 새롭고 유니크하고 어떻게 저런 약간 요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필요하죠. 자, 일본어로 이 부분을 사비라고 부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좀 이 사비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제작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비가 야마 있어야 된다. 그래야 노래가 히트친다. 사비가 야마 있어야 된다를 한국말로 하면 후렴구가 강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강렬한 가사가 나오려면 여기서 가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상황 설명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곡이라는 거는 강약, 중강, 약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코러스가 강이고 이 강이 더 강으로 느껴지려면 뭔가 힘을 빼주는 구간이 필요한데 그걸 보고 프리코러스라고 합니다. 해외 탑라이너 분들은 이 부분을 브릿지라고 불러요. 왜 브릿지라고 부르냐? 바로 벌스와 코러스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멜로디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역시도 여기 상황 설명과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담겨있는 코러스의 가교 역할이 돼주는 가사를 선호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흔히 1절이라고 부르죠.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분 정도 돼요. 그래서 1분 미리 듣기를 하면 보통 대략 여기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곡이 좋으면 전곡 듣기가 되겠죠. 자, 코러스가 끝나면 곡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곡은 포스트 코러스가 나오고요. 이건 뭐냐면 이 코러스에서 한 이야기들의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는 메인 키워드가 한 번씩 더 나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혹은 이 곡을 막 좀 더 막 빰빰빰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이제 비트 드롭이라는 게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We going 코코빠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 그 어떤 곡을 좀 더 에너지 넘치게 해주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절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2절입니다. 2절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절 가사를 아주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쓴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갈 텐데, verse 2. 보통 verse 1에서 2로 넘어갈 때는 멜로디가 다릅니다. 멜로디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verse 1과 2가 똑같은 멜로디로 가면 곡이 너무 단순해지고 또 지루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뭐 verse 2에 뭐 랩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멜로디를 좀 더 쪼갠다든가 좀 더 리드미컬하게 만든다든가 하면서 변형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사도 달라지는 거죠. 멜로디도 다르고 가사도 다르다. 자, 다음은 프리코러스 2. 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곡을 들어봤을 때 보통 멜로디가 같고요. 가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간혹 가사도 같은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베리에이션이라는 걸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벌스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로 쳤을 때 재건축이다 이러면은 프리코러스 가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격은 남겨두되 그 중간에 있는 것들만 바꾼다. 그래서 뭐 끝에 모음 정도를 뭐 맞추고 뭐 몇 개의 단어만 살린 다음에 나머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앞부분을 살리고 뒤를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내용은 똑같지만 표현만 조금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씩 베리에이션을 시켜요. 사실 가사가 같아도 문제는 없지만 왜 바꾸냐면은 곡이 또 단조로워지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자, 다음은 코러스. 네, 1절에서 2절 코러스로 갈 때는 멜로디가
같고요. 가사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이 곡을 들은 다음에 이 코러스 구간만큼은 기억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멜로디도 같고 무조건 가사도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코러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코러스가 보통의 곡들은 3번 혹은 4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코러스 3이 나오겠죠. 네. 네. 자, 강약, 중간약에서 이 곡에서 최고로 끝판왕을 고르자면 바로 코러스 3이에요. 이 부분에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와 이런 애드립도 나오고, 어떤 편곡적인 부분도 가장 센 사운드가 다 나오고, 무대로 쳤을 때 이 부분에서 폭죽이 터지고 각종 특효가 다 나오는 부분, 그걸 보고 이제 코러스 3 혹은 업계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막사비다, 마지막 사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빵 터지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아주 약한 부분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D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D 브릿지 부분은 편곡이 굉장히 많이 걷어져요. 그러니까 이 곡이 분명히 댄스곡인데 여기서 약간 발라드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가사 역시도 기왕이면 힘을 많이 빼는 그런 가사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K-팝의 곡의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성마다 필요한 가사가 있고 이 구성마다 필요한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설명은 이 Make Your Mind Works에서 저희 수업 시간 때 또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작사. 저는 작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내용, 다른 표현.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뻔한 내용, 새로운 표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이성에게 내가 호감이 있어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는 조금 같고 조금은 뻔한 내용이죠. 이거를 작사가의 표현법으로 하자면 네가 내게 번져와, 점점 스며들어, 이 회색빛 도시가 너의 색으로 물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세게 가자면 내 마음을 훔쳤고 한순간에 너에게 빠져들었고, 잠들었던 내 감각이 너로 인해 깨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얼만큼 센스 있게 남들이 안 한 표현으로 사람들이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게 좋은 작사냐 아니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Make Your Mind Works에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곡의 구성에 따른 벌스는 어떻게 쓰고, 프리코러스는 어떻게 쓰고, 코러스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은 라임은 무엇이고, 펀치라인은 무엇이고, 키워드는 무엇이고, 타픽은 무엇인지, 혹은 가사를 좀 더 센스 있게 쓰고 싶은데 비유법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곳 Make Your Mind Works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작사하고 싶고 작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